네, 글로벌 이슈들 참 많기도 많고요. 어렵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마켓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 쉽게 해석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이슈일까요? 네, 그동안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상품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상품 시장 쪽에서 과연 어떤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지, 또 종목 쪽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유망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품 시장. 이 구체적으로 본다고 해도 네. 이 상품 시장도 굉장히 너무 다양하죠. 광범위하죠. 철금속, 비철금속, 뭐 농산물 다 해갖고 원유도 어느 있고요.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농작물은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날씨 변화에 의해서 워낙 편차가 크고 최근에 또 가장 급락하고 있는 게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제외하고 뭐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비철금속 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최근에 2011년 이후에 상품 가격들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진행되었던 글로벌 경기의 리플레이션 국면, 가장 강하게 성장했던 국면에서는 이머징 수요가 폭발하면서 거기에 이 선진국의 돈이 몰렸고 그러면 상품 가격이 가장 좋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쓸 거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공급해내다 보니까 결국 공급 과잉으로 갔다라는 거죠. 현재의 그림은 이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달러와 약세와 함께 이머징 고성장이 나타나면서 결제 통화의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상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이 고성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상품 가격이 급등했고 이 초과 수요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돈이 유입된 거죠. 투기적인 자금들이 유입되어서 급등을 했다가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현재는 다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초과 공급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CRB 지수의 추이를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3년째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3년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피크치였던 2008년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급락을 했었고 그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11월 중반 이후에는 다시 또 약세로 전환되면서 3년 내 약세를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상품별로 등락률을 보시면요.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나 WTI처럼 원유 쪽에서 일부 상품들은 올랐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내렸습니다. 네. 귀금속 쪽에서는 팔라딘 정도만 강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자산들은 대부분 약세였고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는 연초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40%가 빠졌고요. 금, 은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냄으로써 상품 가격들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유가를 제외한다면 올 한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MSCI 지수와의 상관성을 보시면 MSCI 월드 지수와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를 보인다라는 건 둘이 따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MSCI 월드 선진국은 올라도 이머징은 내린다든지 네. 반대로 이머징이 오를 때 선진국이 내리는 그런 양상을 보일 때 CRB는 급등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역축으로 가고 있거든요. 즉 선진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는 상품 가격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탄력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들이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들의 움직임은 비교적 잠잠한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품 시장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중요한 것은 수요가 많이 늘 것을 예상을 해서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왔던 것들이 빠져나갔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과 공급으로 인한 수요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상품 시장은 3년째 약세였고 내년에도 이러한 관점은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품 시장 자체가 변동성도 컸고 초과적으로 공급이 됐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또 원유는 꽤 인기가 있었다, 제외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각 상품별로도 조금씩 더 소외된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 상품별로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네. 이머징 마켓의 경제 지표와 그다음에 달러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준비된 흐름을 보시면 차트를 지금 보시면 S&P 이제 상품 지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 상품이 강세를 보인 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달러가 내년 연초까지는 조금 약세 국면 혹은 보합 국면을 이어가겠지만 테이퍼링이 조금 시작되기 시작하면 달러는 추가적인 약세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러가 이제 소폭의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과연 상품 가격이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인데요. 전반적인 달러 인덱스와 함께 중국의 PMI도 현재 50을 넘어서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국면에서 상품 가격에 큰 반등이 힘든 그런 양상인데 상품별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올 한해 가장 약했던 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올 한해 22% 빠졌고요. 은은 거의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팔라듐 정도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금 가격의 연간 변동성을 보시면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1년간의 장기 랠리를 보여주던 이 금 가격이 올해 이제 급락세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금 같은 경우에 지금 살펴보시면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금을 줄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리플레이션, 경제가 좋았던 국면에서 꾸준하게 줄였던 금 보유고를 오히려 달러 약세 국면, 유로 약세 국면에서 통화가 많이 풀리는 국면에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보유고를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걸 또 쉽게 줄일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쉽게 할 수 없는 국면이고요. 양적 완화를 줄이더라도 탄력적으로 줄이기보단 굉장히 완만하게 경기의 회복 속도를 보면서 줄일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금을 팔아치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머징 마켓의 전반적인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내년에도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산업용 금속에 가까운 귀금속의 금보다는 은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비철금속 쪽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조금 전 언급드렸다시피 중국의 소요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광물 탐사도 늘어났죠. 그래서 그동안 살피지 않았던 원유를 찾으러 심해저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광물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비철금속 가격들은 초공급이 나타나면서 모두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상품별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나마 수급이 괜찮았던 전기동이나 연, 주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급 초과에 꾸준하게 놓여있었던 알루미늄 같은 경우 또 아연, 니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었죠. 특히 니켈 같은 경우에는 600달러가 넘었던 것이 지금 뭐 100달러, 200달러 아래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의 변동폭은 너무나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비철금속도 여전히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산업의 쌀이라고 볼 수 있는 원유와 전기동 같은 쪽은 재고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재고 같은 경우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또나 지금 살펴보시면 재고와 소비를 비교했을 때도 재고가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소진 기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 전기동, 원유 같은 것들이 재고도 빠르게 줄지 않았고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재고량 조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전반적인 이 가격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WTI에 좀 투기적인 자금들이 이상하게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상품 가격의 움직임들이 내년도에도 전망은 좋지 않다. 다만 비철금속 쪽에서 그나마 수급을 맞춰가고 있는 것은 아연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금속들은 여전히 공급 초과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은 나타나겠지만 추세적으로 되돌리기에는 내년에도 힘이 좀 붙일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급 초과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의 보유량, 중앙은행들의 금의 보유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들의 금 소비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 포인트는 이쪽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금융기관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생 상품의 위험 때문에 주택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특이한 것은 전체적인 이 상품의 비상업적 포지션, 투기적인 포지션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라든지 구리 같은 것들은 급락을 했고요. 지금 WTI의 비상업 포지션만 이상하게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면 투기적인 포지션들은 오히려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WTI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일 만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비이성적으로 자금이 몰렸던 거고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지금 투기적으로 그동안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모두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상품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는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 대한투자로 상품 쪽에 투자를 하셨다면 그 비중은 15% 이내로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미 언급드렸다시피 개별 상품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산업용 금속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은에 대한 투자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길게 본다면 여전히 금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올라간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 정도는 여전히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ETF에 대한 투자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우리가 굳이 간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그나마 좋아 보이는 것은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고려아연과 풍산 정도입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상품 가격의 수요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종목군들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나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고려아연과 풍산 정도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대한투자, 자산 롤로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금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 투자를 하시는 분들 눈과 귀가 번쩍 뜨였을 것 같습니다. 그 비중을 15% 이내로 좀 줄여보자는 말씀 주셨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투자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 그리고 종목별로는 우리 풍산과 또 고려 아연까지는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에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